GM 군산공장이 가동 22년 만에 오늘 폐쇄됐습니다. 직원들과 시민들은 찹찹한 신경을 토로했고 지역사회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와 운동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며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내일 전주에서 보스니아전과 함께 출정식을 갖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내일 경기 필승과 월드컵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GM 군산공장이 오늘 공식 폐쇄됐습니다. 공장 가동 22년 만에 결국 문을 닫으면서 2천여 명의 근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진 군산공장 정문. 한때 근로자 2천여 명이 일했던 곳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막합니다. 22년을 군산공장에서 일해온 황미영 씨는 책상을 정리하러 나온 마지막 출근길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들을 여기서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망퇴직을 한 김종범 씨도 떠나기 전에 공장을 둘러보다가 후배들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뭐 아이 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이제 우리 후배들이 문제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이제.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근로자 1,500여 명이 희망퇴직이나 전환 배치됐고 480여 명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주변 협력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개점 휴업 상태로 단축 조업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 지금 일이. 직원들도 많이 감원하고 지금 뭐 몇 명 안 남았죠. 근로자들이 빠져나간 인근 원룸 단지와 상가는 대부분 텅 빈 채 인적마저 뜸해졌습니다. 22년 전인 지난 96년 가동을 시작한 군산공장은 최신 설비와 시스템을 갖춰 연간 최대 27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130여 곳의 협력업체와 함께 12,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전북 수출의 30%가량을 견인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수출과 내수가 급감했고 부평, 창원 공장과는 달리 폐쇄가 결정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역에서는 매각이나 위탁 물량 생산 등 군산 공장을 재가동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서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하는 그런 대책으로 마련을 해줘야.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실직과 고용 불안, 취업 절벽 등 군산 지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다시 한번 촉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참담한 날이고 공장을 정상화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정부와 한국 GM은 투자 방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후보들의 유세 첫날 표정을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오가면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선거운동원. 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알리려 노란 우산을 펼쳐 보이고 어깨에 맨 대형 인형이 등장해 유권자의 눈길을 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유세 첫날 도심 내거리의 도로변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홍보전에 나선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 보이는 열정만큼 자신들이 내건 약속을 지킬 것인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 사람이고 네, 정직하게 해야겠죠. 네, 자기 입속만 챙기지 말고. 선거 유세 열심히 하시는데 당선되셔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첫날부터 표심 잡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송하진 후보와 평화당 임정엽 후보는 이른 아침 거래 유세부터 기싸움을 벌였고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동학혁명 집강소를 찾아 선거에 임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중당 이광석 후보는 모내기 유세와 GM 군산공장을 찾아 농민과 노동자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당 신재봉 후보는 출정식을 갖고 제1야당에게 역할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후보자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가 도내 2,780여 곳에 게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찍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소음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유세 차량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소음 신고가 오늘 하루만 44건이 접수됐습니다. 유세 차량 소음은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새만금 사업 등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데요. 도민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지역 발전 현안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김한관 기자입니다. 14개 시군 7,200여 명의 유권자들이 꼽은 민선 7기, 전북의 핵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24.4,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제 전환 23.0, 농생명산업 부가가치 창출 15.3,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10.1% 등의 순이었습니다. 모두 도지사 후보들이 새만금 활용 방안으로 내세운 정책인데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는 20대와 학생층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제 전환은 군산과 부안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회 간접 시설이 무엇인지도 조사했습니다. 국제공항 26.7, 산업연구단지 개발 17.5, 신항만 13.9, 고군산군도 관광 레저용지 12.6, 농생명용지 개발 10.2% 등이었습니다. 조선소에 이어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화가 늦어진 전북에 적합한 대안으로는 무엇을 꼽고 있을까요? 대기업 유치 27.2, 정부의 전폭적 지원 24.4, 새만금 조기 개발 14.4,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14.0%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았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 기대와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 요구를 우선순위와 선호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전주시입니다. 후보들에게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라는 인식은 같았지만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 등 개발 이슈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새 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정책은 종합경기장과 대안방직에 대한 개발 방식입니다. 김승수 후보는 종합경기장을 도심 숲으로 조성하고 국립미술관을 유치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며, 대안방직 개발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지속 가능성 있는 도시를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현웅 후보는 종합경기장에 시청을 이전하고 복합 컨벤션과 판매시설 등 민간 개발을 허용하며, 대안방직에는 4차 산업단지와 함께 일부는 상업시설을 허용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전주 사람들만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주도 이제 좀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오영수 후보는 종합경기장은 바람길이 통하는 세계적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 현 대안방직 개발 방식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멀다며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를 먼저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주 시민한테 온전히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김승수 후보는 팔복동 공장 일원에 청년 희망특구를 조성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현웅 후보는 4차 산업, 향토기업 육성 등으로 매년 2,500개 일자리 창출을,
오형수 후보는 청년 고용 전담부서를 신설해 연봉 3천만 원 이상의 전주형 일자리를 공약했습니다. 전주는 도심 개발을 놓고 후보들 간의 다른 해법이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고준희양 친부 37살 고모 씨와 동거녀 36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준희 양을 보호해야 할 부모임에도 오히려 폭행해 사망케 했고 시신을 안매장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명확함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표팀과 보스니아와의 국내 최종 평가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은 기분 좋게 러시아로 떠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태극 전사들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국내 최종 모의고사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 겁니다. 보스니아의 힘과 높이를 극복하기 위해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U20 월드컵을 통해 전주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온두라스전에서 결장한 기성용과 이재성을 포함한 정예 선수들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월드컵 때 개막 경기와 2차전 아르헨티나전까지 전주 월드컵 구장에서 좋은 경기력과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내일도 그런 좋은 평을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도 국내 최종 평가전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출장식을 앞두고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과 또 승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보스니아는 이태리 명문 AS 로마와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는 에딘 제코와 파니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강점으로 대표팀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상대입니다. 경기 당일에는 오후 5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등에서 호남 제일문을 오가는 셔틀버스 30여 대가 운행되고 임시주차장 4곳도 마련됩니다. 출정식에는 드론 퍼포먼스와 공식 응원가 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할 전망입니다. 대표팀의 활약상은 내일 저녁 8시 MB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난적 보스니아를 제물 삼아 기분 좋게 러시아로 떠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고품질 사료작물이 처음으로 생산됐습니다. 새만금 내 550헥타르 규모의 생산단지에서 소의 산유량과 체중 증가에 좋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를 수확했는데 농진청은 연간 6,500톤을 생산해 30억 원의 수입 건초 대체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 5.52% 상승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3.3제곱미터당 2,277만 원인 전주시 고사동 금강재화 부지입니다.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라북도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예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내년 7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전주시 덕진구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문화 전도사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되면 4개월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5년간 체납 없이 개인의 경우 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모범 납세자 104명을 선정했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1년간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가 임의로 운행을 일찍 중단하는 시내버스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거나 승객이 적어 중도 하차를 요구하는 등 일부 외곽 노선 시내버스의 민원이 제기되자 암행 감차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절반값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5년간 임대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의류점에서 불이 나 내부 78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강 주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익산 용안 생태습지공원에 계절별 꽃 식재가 확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용안 생태습지공원에 다음 달부터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선화와 붓꽃, 꽃무릇 등의 초화류를 8천여 제곱미터에 심어 볼거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책로 제초 작업과 데크 설치로 공원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한벽문학원에서 열리는 전주 독서대전의 체험 부스 운영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책을 매개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0개 단체를 선정해 부스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 등을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